방금 소개받은 임기추라고 합니다. 저는 전유생 57년생이고요. 한국식으로 68 됐습니다. 예. 제가 명상을 2003년부터 해가지고요. 제가 그 명상 비결서, 특히 이제 3.1신고 명상 비결서라는 책을 제가 최소 한 3권 정도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명상을 통해서 3.1신고 진리훈의 3법 수행을 통해서 나름대로 깨달음을 좀 얻고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 홍익인간 사상의 완결, 특히 저는 이제 사회과학 학생인데요. 사회과학 박사로서 이 홍익인간 사상을 그 사회과학, 제가 이제 영양학 박사인데요. 그 행정학 측면에서 그 현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아까 이제 회장님이라든지 강 박사님께서 또 김 고문님께서 우렁차게 홍익인간 정신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그 현대의 적용 대안, 어떻게 적용을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그런 대안 제시 이르기까지 제가 이제 연구를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구정신 선언회에 인현동 역사 시대에 86년도에 제가 이제 입회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한찬 소장님께서 이제 계셨을 때인데, 제가 이제 국조 단군이라는 이제 책을 제가 받아서 감명 깊게 기억나게 읽었었고, 물론 그 전에 제가 이제 80년대 초에 제가 개인적인 저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책 제목은 세계의 등불 한국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계기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5.18을 겪으면서 민족 상잔을, 저는 이제 6.25를 겪지 않은 세대인데 민족 상잔을 이제 겪으면서, 특히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방위를 이제 임무하고 있었는데요. 그때를 계기로 해서 제가 이제 대학교도 들어가기 전인데, 이게 6.25로 알고 이제 배워왔던 역사가 왜 5.18이라는 그런 민족 상잔이 되는가, 그걸 계기로 해서 제가 민족 문제, 또 홍익인간 정신을 이제 접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공부가 일천하기 때문에 제가 한 300여 페이지 정도의 그 분량의 책을 썼습니다만, 저는 그 당시에 동방의 등불이라는 이제 사고로 시성의 시를 제가 접하게 됐는데, 저는 동방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맥락으로 해서 제가 정년 이후에 홍익인간과 관련해서 제가 직장 생활을 연상하지 않고 홍익인간 관련된 연구를 통해서 제가 학술 논문을 12편을 이제 썼고,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 적용 대안, 적용 전략에 관한 책을 제가 적게 보면 30권이고 많이 보면 60권이 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저술의 성과는 제가 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1신고 진리훈을 중심으로 헌법 수행을 이제 한 결과 그런 깨달음의 지혜를 제가 받아서 쓴 게 아닌가. 제가 지금 하라고 그러면 개인의 역량으로 또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닌 것 같습니다. 논문과 저술의 내용을 사실은 제가 인터넷 신문에 기고를 해서 이제 공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 보시는 분들은 홍익인간 그리고 이제 연구 성과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넣으시면, 또는 뭐 홍익인간 하나만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홍익인간 또는 홍익인간 연구 성과를 이렇게 입력하시면 제가 썼던 연구 결과의 공유를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한 600여 건 이상의,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저술 중에 4권의 연구 내용을 인터넷 신문에
거의 전제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이제 공유를 해서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과학 측면에서 제가 아까 이제 회장님께서 선배 어르신께서 주신 말씀처럼 선구자라든지 예언자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세계 중심국이 된다, 지도국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이제 굉장히 선창해왔고 주창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홍익인간 사상의 종주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의 그 논문을 검색해 보면 한 490편 정도가 이제 홍익인간 관련된 논문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유래 어디서 그 홍익인간 용어가 전래됐는지 그런 정도의 논문이 대다수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홍익인간 사상은 그 신시개천 5,903년인가요? 그 당군 기원 이전부터 이 홍익인간이 그 배달국의 건국 이념이었고 통치 이념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홍익인간 정신을 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국내의 석학들이 또는 예언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목해서 세계의 중심국이 되고 지도국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안에서는 그 홍익인간 용어가 수용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 홍익인간 사상을 어떻게 그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대안적인 연구가 없을까? 저는 거기에 이제 그 주목을 해서 제가 이제 학술 연구 논문과 그 저서했다는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 조금만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 휴대폰으로, 컴퓨터로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하도록 제가 공개를 이제 해왔습니다. 그 점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대신할까 합니다. 먼저 그걸 요약하면 저는 이제 홍익인간 제세이와 성통공활에 관한 제가 개념을 정립을 하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그 현대적인 적용 대안, 적용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적으로 그 이름 있는 유명한 나라가 됐습니다. 누구든지 세계인들이 오고 싶어 하고 우리나라 문화를 접하고 우리나라 역사를 알려하고 그럴 정도로 관심 국가가 됐습니다. 국력은 우리가 지금 경제 순위로 봐서는 10등 이내이지만 우리가 남북 배치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력은 세계 6위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홍익인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저는 제가 논문을 통해서 검증받은 정의는 이렇습니다. 홍익인간이란 통치자가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해석은 많은 언론 신문을 통해서 이제 지금 이제 설파하시는 거 보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그렇게 이제 쓰고 있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문적인 측면에서, 특히 사회과학 측면에서, 쉽게 말하면 정치 행정학 측면에서 홍익인간에 대한 해석을 정확히 해야, 바르게 해야 현대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을 통해서 검증받은 내용은 통치자가 인간을 모두 이렇게 하라, 또는 이익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한다, 그렇게 저는 이제 정의를 내리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세이화는 무엇이냐? 제세이화는 여러분 영피문에서 잘 아시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구절 일신강충
성통공안, 제세이와 홍익인간, 여기에서 우리가 그 시사한 바가 이제 있습니다. 홍익인간을 하기 위해서는 성통공안과 제세이와의 수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성통공안과 제세이와 전제 없이 홍익인간은 어렵다. 홍익인간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제 인터넷 검색해 보면 뭐 운동을 한다든지 무슨 뭐 사업을 한다든지 무슨 경기를 할 때 홍익인간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상의 원형은 건국 사상이고 통치 사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 선구자들이나 예언자들이 주장을 하고 고쳐해온 것처럼 통치 이념, 건국 이념, 인류 이념, 인간 이념으로 접근해야 이 홍익인간을 현대에 적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종주국으로서 세계를 지도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취지하에서 홍익인간의 해석을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하라. 누가? 통치자가. 다시 말씀드려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지도자가 되거나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홍익인간에 대한 개념 정립을 바로 세워야 우리나라가 세계 지도국으로서 중심 국가로서 홍익인간 사상을 펼 수 있다. 적용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세이와 설명하러 가는데요. 제세이와에 관해서는 제가 선행 연구 결과 일찍이 송호수 박사님께서 개경에 나오는 해석을 율령과 윤리주범이라는 해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서를 인용한 논문을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논문 490여 편 중에서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몇 학위 논문이라든지 그런 이제 컬럼에서 보면 제세이와는 풍배구사 운사와 주국, 주명, 주병 그런 이제 전국 부처를 통해서 통치한 것이다.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또 법령과 같은 것이다. 이제 그러한 이제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저는 이 논문과 송호수 박사님의 저서의 주장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논문을 제가 써봤습니다. 12편을 제가 논문 써서 검증을 받고 개설했는데요. 제세이와란 정책 제도 시행과 사회 규범 간섭의 준수와 개인 규제의 실천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논문에 글 썼습니다. 이 점을 제가 더 구역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세이와는 법, 제도, 규범화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언론사에 보면 제세이와는 홍익인간 하기 위해서 세상을 깨우치게 한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제세이와는 홍익인간의 전제 조건으로서 통치 이념의 수단으로서 법 제도 규범화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만 송호수 박사님이 저술에 참전계획 이렇게 풀이를 해놨습니다. 참전계획은 잘 아시는 것처럼 치화경이라는 말은 많이 이제 들으신 바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런 이제 선행 연구 결과를 제가 바탕으로 해서 저는 제세이와를 선행 연구 결과에 의해서 정의하자면 법제도 시행과 사익규범 간섭의 준수와 개인 수신 규제의 실천이다. 예. 쉽게 말하면 도와 덕의 실천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홍익인과 제세이와 개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제세이와의 전제 조건을 충분했을 때 전 제세이와 가능하다고 봅니다. 연코면에 의해서 제세이와는 성통공안이 없는 제세이와는 성립이 어렵다. 왜 그러냐? 홍익인간 수련
양성이 안 된 그 관점에서 제세와는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도와 덕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 성통공헌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거나 사회각계에서 지도를 할 때 올바른 결정과 공정한 집행을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정치적인 현실을 보시면 정확히 입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통공헌, 우리가 연평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성통공헌의 그 의미, 즉 그 제세이와의 전제로서의 성통공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그 홍익인간 사상의 요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홍익인간을 세계 국내외의 지도국으로서 또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를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홍익인간 사상이 중요한 것인데, 이 홍익인간 사상을 현대 적용하기 위해서는 성통공헌과 제세이와의 전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논문을 통해서 그 검증을 받았고 그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러한 전제 조건이 충족이 됐을 때에만 홍익인간이 세계의 중심 사상으로서 접근이 가능하다,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연히 인간은 널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널이란 말은 추상性상상합니다. 근데 저는 이 점을 인간을 모두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석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좀 보충 설명 드리면 그 박정학 박사님의 그 논문과 그 신정화 교수님의 그 홍익과 홍을 모두, 또는 모두 이 홍익을 모두 이 홍을 모두라는 이제 해석을 한 거에 제가 이제 근거해서 저는 홍익인간의 뜻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이제 더 이제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석을 바로 세우면 저는 홍익인간 사상을, 홍익인간의 정치 통치 사상을 현대에 적용할 수 있겠다, 그런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러한 취지로 무엇을 했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12편의 논문을 썼는데요. 이게 같은 논문을 쓴 게 아닙니다. 그 전 논문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홍익인간의 그 기초적인 이론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그 홍익인간이 이제 선행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연구되었는가를 기반해서 그런 개념과 정의를 내리고, 또 홍익인간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확정적인 해석을 하고, 그걸 전제로 해서 그 제세이와 그 정의에 입각해서 제세이와를 현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제세이와라는 것이 그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제도 규범한데, 이거를 현재의 우리나라 그 국가 헌법 체계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기술한 내용을 그 책을 통해서 많이 표현해서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홍익인간과 제세이와의 전제 조건인 성통공헌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아까 잠깐 제가 드린 바가 있는데, 그러면 삼일신고 진리훈을 통해서 가능하다. 김광림 교수가 그 일찍이 이 성통공헌은 홍익인간 수련 완성법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삼일신고라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그 위상을 이제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처럼 이 성통공헌을 설명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통공헌은 아까 이제 풍류도 말씀했습니다만 진리훈을 삼법수행 위해서 해야만 성통이 되는 것인데, 이 성통공헌이 이제 중요성은 홍익인간을 하기 위해서 제세이와가 중요한데, 제세이와의 전제 조건은 성통공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성통공헌은 홍익인간을 수련하는 이제 방법인 것이고, 이 성통공헌이 됐을 때 그 도덕
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성통이 돼야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언행일치와 지행일치를 충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성통공헌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학술 논문에서는 이 홍익인간 사상 기반의 국정 운영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통일, 또 대통령 직위에 대해서, 또 홍익 국가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논문 써서 검증을 받고 이론적인 그런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학술 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국정 운영에 관한 정책 수단을 한 60여 가지 대안을 해서 책을 저술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논문과 관련된 사회 영역에서 정치 혁신 전략, 경제 혁신 전략, 사회 혁신 전략, 종교 혁신 전략, 또 이 홍익인간은 환경 이념으로서의 적용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 전략, 온실가스 감축 전략, 에너지 전략, 예, 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혁신 전략과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한 적용 전략을 책을 통해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영역에서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 사회 갈등의 문제를 각 영역, 또 제가 맡은 게 있는데요. 제가 정부부처 운영 전략과 관련돼서도 제가 6개 부처에 대해서만 제가 저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등등 해서 6개 정부 부처에 대해서도 5개 내지 10개 이내의 핵심 전략과 하고 10개에서 20개 이내의 추진 과제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이 홍익인간 사상 기반의 현대 적용 전략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취지로 그런 저술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 검색에서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에서 이렇게 그나마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저는 이제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홍익인간 사상은 현대의 국내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용 가능성이 높다. 실제 가능한 것이다. 일부 심리사 학과에서 이 홍익인간 사상은 철학이 하기 어렵고 사상을 현대 적용하기 어렵다라는 이제 일부 주장이 있습니다만, 제가 연구해서 학계와 공동으로 검증 과제된 바에 의하면 이 홍익인간 사상은 선구자와 예언자들이 주장을 해온 것처럼 현대의 우리 국내 문제와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K연방추진협의회에서는 세계평화와 홍익인간을 위해 K연방 추진을 함께할 단체와 회원을 모집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 010-5787-7998. 후원계좌 토스뱅크 100-6143-6258.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부류 인공지능 음성으로 제작되었습니다.